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사랑의 한 표현이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세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마치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느냐에 따라 다른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대상은 뇌 속에서 더욱 강력한 신경회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뇌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 혹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상황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나 사건을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정서적 고통과 연결짓는 뇌의 신경 경로를 매일같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삶에서 떠나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곱씹는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시 연락해봐야 하나? 와 같은 생각들이죠. 이러한 반복적인 생각은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자기 성찰 및 반추와 관련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반복적인 집중은 정신적 습관이 되고 정신적 습관은 곧 뇌의 구조가 됩니다. 마치 숲속의 작은 오솔길을 계속 걷다 보면 넓고 단단한 길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나 고통을 더 자주 방문할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의식 위로 떠올립니다. 결국 당신은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의 고리 속에서 같은 순간을 재분석하며 다른 답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깊은 홈을 파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집중의 대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오직 무엇이 반복되는가만을 인지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나간 대화를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고 배신당했던 순간을 다시 체험하며 거절당할 것을 미리 걱정하는데 하루를 보낸다면 그와 관련된 뇌의 회로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뇌가 자동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당신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통받도록 길들여진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주의의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건설적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뇌 역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고통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내가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집중력,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전두엽 피질리 주도권을 잡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호흡 훈련, 일기 쓰기,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같은 활동들이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당신의 주의를 현재 순간으로 혹은 미래의 비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과거가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과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대신 점차 반응성이 줄어들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뇌 속에 당신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학적으로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오래된 고통에 집중하면 그 고통은 강화됩니다. 당신의 좋은 습관과 미래의 비전에 집중하면 당신은 혼돈과 혼란이 아닌 명확함과 목적이 반영된 뇌와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결국 당신 마음의 건축가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 주의력의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단지 순간적인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놓아준다는 것은 흔히 감정적인 행위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뇌의 기능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생물학적 과정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기업, 혹은 관계에 집착할 때 당신의 뇌는 실시간 스트레스와 유사한 활성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별의 고통은 사실 내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재조정하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곱씹을 때 당신은 그 고통의 회로를 계속해서 재활성화시켜 상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묶여있던 회로를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 그리고 정체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습관, 지지적인 관계, 혹은 창의적인 목표로 초점을 돌릴 때마다 당신은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통합과 전진을 향해 뇌를 재배선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학적 리셋 과정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감정적 자극을 여전히 기대하는 신경적 금단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스템이 올바르게 조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은 줄어들고 감정의 방아쇠는 약해지며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대역폭은 확장됩니다. 본질적으로 놓아줌은 당신의 신경생물학적 시스템 전체를 위한 리셋 버튼입니다. 그것은 치유를 넘어선 진화이며 당신이 과거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가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기심이나 자기애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깊은 책임감과 자기 조절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신경계로 들어오는 정보를 관리하고 인지적 자원을 보호하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신체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집중이라는 자원은 그만큼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과도한 생각,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는 노력,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혹은 이미 끝난 관계에서 감정적 마무리를 얻으려는 시도에 의해 고갈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성장과 안녕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덜 효과적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 패턴을 뒤집습니다. 뇌 활동의 중심을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변연계에서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전전두피질로 다시 옮겨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안정되고 더 의도적이며 더 명료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물리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으며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 집중적인 업무, 휴식,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처럼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활동들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감성지능과 개인적 진화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이 연습을 할 때 당신은 더 차분하고 더 명확하며 더 유능한 버전의 자신이 됩니다. 인생에 그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인생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지만 고독은 성찰, 집중, 회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고독은 단순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뇌 기능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음, 소셜미디어, 대화, 오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주의력은 파편화됩니다. 뇌는 얕은 수준의 활동 상태에 머물게 되어 창의성, 자기성찰, 감정 처리와 같은 더 깊은 회로가 활성화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뇌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경험을 통합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연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고독의 순간에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알려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즉 공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자기 성찰을 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종종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통찰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의견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당신의 핵심 자아와 진정으로 일치하는 선호, 가치, 그리고 욕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모든 기기와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신적 명료성과 감정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가장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들은 종종 영원할 것이라는 무언의 기대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특정 단계, 특정 목적 또는 특정 교훈을 위해 잠시 머물다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계절의 변화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분노나 죄책감 없이 그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로 경험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 장마다 고유한 배경, 도전, 그리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단 하나의 장에만 등장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교훈이나 방향의 전환을 선물하고 그 후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등장인물을 모든 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것은 감정적 정체와 불일치를 초래할 뿐입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냉소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아름다움과 무상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변화시킬 새로운 경험들에 자신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본질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에 맞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뇌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어디에 사용할지 가장 현명하게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자 건축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사랑의 한 표현이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세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마치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느냐에 따라 다른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대상은 뇌 속에서 더욱 강력한 신경회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뇌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 혹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상황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나 사건을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정서적 고통과 연결짓는 뇌의 신경 경로를 매일같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삶에서 떠나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곱씹는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시 연락해봐야 하나? 와 같은 생각들이죠. 이러한 반복적인 생각은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자기성찰 및 반추와 관련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반복적인 집중은 정신적 습관이 되고 정신적 습관은 곧 뇌의 구조가 됩니다. 마치 숲속의 작은 오솔길을 계속 걷다 보면 넓고 단단한 길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나 고통을 더 자주 방문할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의식 위로 떠올립니다. 결국 당신은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의 고리 속에서 같은 순간을 재분석하며 다른 답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깊은 홈을 파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집중의 대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오직 무엇이 반복되는가만을 인지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나간 대화를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고 배신당했던 순간을 다시 체험하며 거절당할 것을 미리 걱정하는데 하루를 보낸다면 그와 관련된 뇌의 회로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뇌가 자동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당신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통받도록 길들여진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주의의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건설적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뇌 역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고통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내가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집중력,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전두엽 피질이 주도권을 잡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호흡 훈련, 일기 쓰기,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같은 활동들이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당신의 주의를 현재 순간으로 혹은 미래의 비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과거가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과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대신 점차 반응성이 줄어들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뇌 속에 당신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학적으로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오래된 고통에 집중하면 그 고통은 강화됩니다. 당신의 좋은 습관과 미래의 비전에 집중하면 당신은 혼돈과 혼란이 아닌 명확함과 목적이 반영된 뇌와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결국 당신 마음의 건축가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 주의력의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단지 순간적인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놓아준다는 것은 흔히 감정적인 행위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뇌의 기능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생물학적 과정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기업 혹은 관계에 집착할 때 당신의 뇌는 실시간 스트레스와 유사한 활성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별의 고통은 사실 내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재조정하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곱씹을 때 당신은 그 고통의 회로를 계속해서 재활성화시켜 상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묶여있던 회로를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 그리고 정체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습관, 지지적인 관계, 혹은 창의적인 목표로 초점을 돌릴 때마다 당신은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통합과 전진을 향해 뇌를 재배선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학적 리셋 과정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감정적 자극을 여전히 기대하는 신경적 금단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스템이 올바르게 조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은 줄어들고 감정의 방아쇠는 약해지며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대역폭은 확장됩니다. 본질적으로 놓아줌은 당신의 신경생물학적 시스템 전체를 위한 리셋 버튼입니다. 그것은 치유를 넘어선 진화이며 당신이 과거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가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기심이나 자기애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깊은 책임감과 자기 조절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신경계로 들어오는 정보를 관리하고 인지적 자원을 보호하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신체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집중이라는 자원은 그만큼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과도한 생각,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는 노력,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혹은 이미 끝난 관계에서 감정적 마무리를 얻으려는 시도에 의해 고갈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성장과 안녕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덜 효과적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 패턴을 뒤집습니다. 뇌 활동의 중심을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변연계에서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전전두피질로 다시 옮겨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안정되고 더 의도적이며 더 명료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물리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으며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 집중적인 업무, 휴식,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처럼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활동들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감성지능과 개인적 진화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이 연습을 할 때 당신은 더 차분하고 더 명확하며 더 유능한 버전의 자신이 됩니다. 인생에 그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인생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지만 고독은 성찰, 집중, 회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고독은 단순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뇌 기능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음, 소셜미디어, 대화, 오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주의력은 파편화됩니다. 뇌는 얕은 수준의 활동 상태에 머물게 되어 창의성, 자기성찰, 감정 처리와 같은 더 깊은 회로가 활성화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뇌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경험을 통합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연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고독의 순간에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알려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즉 공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자기 성찰을 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종종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통찰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의견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당신의 핵심 자아와 진정으로 일치하는 선호, 가치, 그리고 욕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모든 기기와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신적 명료성과 감정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가장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들은 종종 영원할 것이라는 무언의 기대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특정 단계, 특정 목적, 또는 특정 교훈을 위해 잠시 머물다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계절의 변화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분노나 죄책감 없이 그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로 경험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 장마다 고유한 배경, 도전, 그리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단 하나의 장에만 등장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교훈이나 방향의 전환을 선물하고 그 후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등장인물을 모든 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것은 감정적 정체와 불일치를 초래할 뿐입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냉소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아름다움과 무상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변화시킬 새로운 경험들에 자신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본질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에 맞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뇌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어디에 사용할지 가장 현명하게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자 건축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사랑의 한 표현이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세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마치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느냐에 따라 다른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대상은 뇌 속에서 더욱 강력한 신경회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뇌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 혹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상황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나 사건을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정서적 고통과 연결짓는 뇌의 신경 경로를 매일같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삶에서 떠나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곱씹는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시 연락해봐야 하나? 와 같은 생각들이죠. 이러한 반복적인 생각은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자기 성찰 및 반추와 관련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반복적인 집중은 정신적 습관이 되고 정신적 습관은 곧 뇌의 구조가 됩니다. 마치 숲속의 작은 오솔길을 계속 걷다 보면 넓고 단단한 길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나 고통을 더 자주 방문할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의식 위로 떠올립니다. 결국 당신은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의 고리 속에서 같은 순간을 재분석하며 다른 답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깊은 홈을 파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집중의 대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오직 무엇이 반복되는가만을 인지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나간 대화를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고 배신당했던 순간을 다시 체험하며 거절당할 것을 미리 걱정하는 데 하루를 보낸다면
그와 관련된 뇌의 회로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뇌가 자동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당신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통받도록 길들여진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주의의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건설적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뇌 역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고통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내가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집중력,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전두엽 피즐이 주도권을 잡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호흡 훈련, 일기 쓰기,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같은 활동들이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당신의 주의를 현재 순간으로 혹은 미래의 비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과거가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과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대신 점차 반응성이 줄어들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뇌 속에 당신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학적으로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오래된 고통에 집중하면 그 고통은 강화됩니다. 당신의 좋은 습관과 미래의 비전에 집중하면 당신은 혼돈과 혼란이 아닌 명확함과 목적이 반영된 뇌와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결국 당신 마음의 건축가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 주의력의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단지 순간적인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놓아준다는 것은 흔히 감정적인 행위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뇌의 기능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생물학적 과정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기업 혹은 관계에 집착할 때 당신의 뇌는 실시간 스트레스와 유사한 활성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별의 고통은 사실 내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재조정하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곱씹을 때 당신은 그 고통의 회로를 계속해서 재활성화시켜 상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묶여있던 회로를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 그리고 정체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습관, 지지적인 관계, 혹은 창의적인 목표로 초점을 돌릴 때마다 당신은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통합과 전진을 향해 뇌를 재배선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학적 리셋 과정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감정적 자극을 여전히 기대하는 신경적 금단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스템이 올바르게 조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은 줄어들고 감정의 방아쇠는 약해지며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대역폭은 확장됩니다. 본질적으로 놓아줌은 당신의 신경생물학적 시스템 전체를 위한 리셋 버튼입니다.
그것은 치유를 넘어선 진화이며 당신이 과거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가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기심이나 자기애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깊은 책임감과 자기 조절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신경계로 들어오는 정보를 관리하고 인지적 자원을 보호하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신체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집중이라는 자원은 그만큼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과도한 생각,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는 노력,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혹은 이미 끝난 관계에서 감정적 마무리를 얻으려는 시도에 의해 고갈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성장과 안녕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덜 효과적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 패턴을 뒤집습니다. 뇌 활동의 중심을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변연계에서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전전두피질로 다시 옮겨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안정되고 더 의도적이며 더 명료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물리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으며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 집중적인 업무, 휴식,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처럼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활동들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감성지능과 개인적 진화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이 연습을 할 때 당신은 더 차분하고 더 명확하며 더 유능한 버전의 자신이 됩니다. 인생에 그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인생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지만 고독은 성찰, 집중, 회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고독은 단순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뇌 기능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음, 소셜미디어, 대화, 오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주의력은 파편화됩니다. 뇌는 얕은 수준의 활동 상태에 머물게 되어 창의성, 자기성찰, 감정 처리와 같은 더 깊은 회로가 활성화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뇌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경험을 통합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연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고독의 순간에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알려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즉 공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자기 성찰을 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종종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통찰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의견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당신의 핵심 자아와 진정으로 일치하는 선호, 가치, 그리고 욕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모든 기기와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신적 명료성과 감정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가장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들은 종종 영원할 것이라는 무언의 기대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특정 단계, 특정 목적 또는 특정 교훈을 위해 잠시 머물다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계절의 변화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분노나 죄책감 없이 그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로 경험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 장마다 고유한 배경, 도전, 그리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단 하나의 장에만 등장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교훈이나 방향의 전환을 선물하고 그 후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등장인물을 모든 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것은 감정적 정체와 불일치를 초래할 뿐입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냉소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아름다움과 무상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변화시킬 새로운 경험들에 자신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본질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에 맞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뇌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어디에 사용할지 가장 현명하게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자 건축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사랑의 한 표현이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세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마치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느냐에 따라 다른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대상은 뇌 속에서 더욱 강력한 신경회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뇌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 혹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상황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나 사건을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정서적 고통과 연결짓는 뇌의 신경 경로를 매일같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삶에서 떠나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곱씹는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시 연락해봐야 하나? 와 같은 생각들이죠. 이러한 반복적인 생각은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자기 성찰 및 반추와 관련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반복적인 집중은 정신적 습관이 되고 정신적 습관은 곧 뇌의 구조가 됩니다. 마치 숲속의 작은 오솔길을 계속 걷다 보면 넓고 단단한 길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나 고통을 더 자주 방문할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의식 위로 떠올립니다. 결국 당신은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의 고리 속에서 같은 순간을 재분석하며
다른 답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깊은 홈을 파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집중의 대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오직 무엇이 반복되는가만을 인지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나간 대화를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고 배신당했던 순간을 다시 체험하며 거절당할 것을 미리 걱정하는데 하루를 보낸다면 그와 관련된 뇌의 회로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뇌가 자동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당신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통받도록 길들여진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주의의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건설적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뇌 역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고통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뇌가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집중력,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전두엽 피질이 주도권을 잡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호흡 훈련, 일기 쓰기,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같은 활동들이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당신의 주의를 현재 순간으로 혹은 미래의 비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과거가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과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대신 점차 반응성이 줄어들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뇌 속에 당신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학적으로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오래된 고통에 집중하면 그 고통은 강화됩니다. 당신의 좋은 습관과 미래의 비전에 집중하면 당신은 혼돈과 혼란이 아닌 명확함과 목적이 반영된 뇌와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결국 당신 마음의 건축가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 주의력의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단지 순간적인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놓아준다는 것은 흔히 감정적인 행위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뇌의 기능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생물학적 과정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기업 혹은 관계에 집착할 때 당신의 뇌는 실시간 스트레스와 유사한 활성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별의 고통은 사실 내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재조정하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곱씹을 때 당신은 그 고통의 회로를 계속해서 재활성화시켜 상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묶여있던 회로를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 그리고 정체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습관, 지지적인 관계, 혹은 창의적인 목표로 초점을 돌릴 때마다 당신은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통합과 전진을 향해 뇌를 재배선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학적 리셋 과정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감정적 자극을 여전히 기대하는 신경적 금단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스템이 올바르게 조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은 줄어들고 감정의 방아쇠는 약해지며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대역폭은 확장됩니다. 본질적으로 노아줌은 당신의 신경생물학적 시스템 전체를 위한 리셋 버튼입니다. 그것은 치유를 넘어선 진화이며 당신이 과거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가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기심이나 자기애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깊은 책임감과 자기 조절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신경계로 들어오는 정보를 관리하고 인지적 자원을 보호하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신체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집중이라는 자원은 그만큼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과도한 생각,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는 노력,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혹은 이미 끝난 관계에서 감정적 마무리를 얻으려는 시도에 의해 고갈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성장과 안녕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덜 효과적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 패턴을 뒤집습니다. 뇌 활동의 중심을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변연계에서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전전두피질로 다시 옮겨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안정되고 더 의도적이며 더 명료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물리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으며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 집중적인 업무, 휴식,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처럼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활동들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감성지능과 개인적 진화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이 연습을 할 때 당신은 더 차분하고 더 명확하며 더 유능한 버전의 자신이 됩니다. 인생에 그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인생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지만 고독은 성찰, 집중, 회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고독은 단순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뇌 기능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음, 소셜미디어, 대화, 오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주의력은 파편화됩니다. 뇌는 얕은 수준의 활동 상태에 머물게 되어 창의성, 자기성찰, 감정 처리와 같은 더 깊은 회로가 활성화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뇌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경험을 통합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연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고독의 순간에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알려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즉 공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자기 성찰을 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종종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통찰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의견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당신의 핵심 자아와 진정으로 일치하는 선호,